자,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유럽 강의 지배자라는 슈카가 항상 좋아하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 하는 주제로 한 또 20-30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슈카월드에 이탈리아의 재앙 꽃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꽃게의 습격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탈리아. 기억나시죠? 요 영상. 그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일단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냐? 전 2023년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2024년에 로이터 뉴스가 있길래 가서 봤더니 아직도 재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카타스로피다. 아직도 재난이다.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생산량이 전혀 없다. 어부들의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개만 잡고 있어요. 바다에 개밖에 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부럽습니다. 야, 바다에 개밖에 없다니. 야, 그런 축복받은 바다가 다 있나? 야, 바다에 개밖에 없어? 야, 그 바다에 개밖에 없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뭐 거의 뭐 부자들의 바다지 바다에 개밖에 없으면 그 비싼 곳들이.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가 로이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엔 바다에 개밖에 없으면 좋겠죠. 서해 꽃게밖에 없으면 좋겠다. 요즘에 꽃게 얼마 전에 간장게장 하나 주문했거든요. 가격이 장난 아니야. 야, 나가서 먹으려니까 간장게장이 한 마리에 4만원대 5만원대더라고. 안 되겠다. 이거 주문해서 먹자.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도 간장게장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꽃게 하나 먹으려면 정말 이제 개 같이 비싸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다에 개밖에 없다고 지금 굉장히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 영상을 봤다면 나온 답이긴 한데 이탈리아 어부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것 바다에 개밖에 없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뭐를 잡고 싶어 할까요? 슈카즈 열심히 봤던 분이라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죠. 게장 아니고요. 그렇죠. 조개입니다. 바로 바지락.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조개 생산국이고요. 이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에 의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조개 생산국이다. 아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 조개는 아니고 특정 조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조개. 바지락이든지 뭐 모시조개라든지. 우리나라는 굴 생산이 2위인데 하여튼 중국과 한국에 의해서 바지락류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갖고 가는 게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갯벌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보면 뻘에 사니까 그냥 바다 속에 있는 건 못 잡죠. 저 바다 속에 내려가게 긁는 건 있긴 하지만 너무 깊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구조물들이 있는데 못 잡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갯벌이 많거나 이탈리아도 반도 국가죠. 반도 국가들이 조개 생산량이 당연히 많습니다. 갯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조개 생산국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고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때 얘기했던 봉골레 스파게티 맛있죠? 봉골레 스파게티 오일 스파게티 중에 하나인데 바지락 넣는 거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요걸 보신 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내일 한번 봉골레 스파게티 드셔보시면 맛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맛있죠? 이 봉골레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이탈리아 조개의 개체수가 최대 90% 감소했다 라고 뜨죠. 그때도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꽃게와 조개가 무슨 상관인가? 아니, 꽃게가 늘어난 건 알겠어. 그래, 이탈리아에 꽃게가 많이 늘어서 고전을 하고 있어. 근데 조개의 개체수와는 무슨 상관이냐? 조개랑 꽃게가 뭐 먹이가 같아갖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냐? 물론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개는 조개를 잡아먹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개는 조개를 뚝 하면 조개가 깨집니다. 아주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수컷이 하루 평균 8개를 후루룩 짭짭합니다. 암컷은 5개. 물론 저 딱딱한 놈을 개가 어떻게 먹냐 싶지만 개가 놀랍게도 이걸 욱 하면은 조개 껍질이 깨집니다. 욱 하면 깨져요. 개찌렁이도 먹고 이 개라는 놈이 생각보다 여러 개를 먹어요. 새우도 먹고 작은 물고기, 조개, 또 뭐 죽은 거 이런 것도 먹는데 주로 조개를 많이 먹습니다. 조개를 먹다 보니까 이탈리아 조개 생산량의 절반이 생산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포강 삼각주라고 갯벌이 많이 있는 곳 이쪽이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쪽에. 이쪽에 저 꽃게들이 들어가서 바지락을 푸룩푸룩 해서 생산량을 박살을 내놨다는 거죠. 옛날에 한번 나왔죠. 이곳이 유럽 전체 조개 생산량의 40%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개가 나오는 지역인데 저 꽃게 형님들이 들어가서 호로록 해갖고 이탈리아 봉골레 파스타가 돼야 될 거를 이제 본인들이 먹더라 라는 게 이제 지난번 주제였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당시에 이탈리아는 방법이 없다.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지역으로의 대규모 확산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이 침입종이 꽃게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나도 알 수 없다. 방법이 없어. 꽃게가 이렇게 막 번성하고 조개를 먹는 거 어떻게 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탈리아 언론에 나온 그 해결법이 하나 떴는데 이거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에서 제가 사진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이탈리아 언론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물론 이탈리아에도 저렇게 빨갛게 된 요리가 있어요. 이탈리아 요리집 가면 저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요리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느낌에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아니 이게 이탈리아 요리라고 하기엔 요 옆에 있는 그저 숟가락과 저 눈에 익은 그저 이 용기와 그리고 요 고춧가루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이탈리아 요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킹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왠지 브루스터 아닌가? 이거 브루스터? 이거 한국 사진을 쓴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푸른 꽃게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나온 게 이길 수 없다면 먹어라. 이길 수 없다면 먹으라고. 저 동방의 어느 나라를 본받자. 그쵸? 슈카월드에서 그 나라 유명 유튜버가 요런 거 하더라. 군침이 싹 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본받자고 뭘 하는 것 같은데 탕으로.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제 생각에 물론 저렇게 먹는 거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이탈리아 분들이 또 이걸 보면은 또 어떻게 먹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좀 알려드려야죠. 저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자면은 그걸 없애려면은 그걸 화끈하게 없애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이 방법이거든요. 이거 하면 화끈합니다. 이거 화끈해요. 방법이 없다 그래. 괜찮아. 요렇게 먹으면은 금방 먹어. 그러니까 간장게장, 그다음에 뭐 양념게장 이렇게 하면 게장 후루룩 하면 그냥 뚝딱인데 사실 문제는 이탈리아에 우리가 이 요리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 게장이라는 게 그 일설에 따르면 제가 물어도 봤는데 서양인들이 게장이라면 질색팔색을 한다는데 아니 왜 질색팔색이야? 이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먹어본 사람들의 의견이 일단 첫 번째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 흐물흐물한 느낌, 그 점액질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게 맛인데 얄못들 뭔가 흐물흐물해서 느낌이 굉장히 좀 슬라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되게 크던데 우리 게딱지에 밥 비벼 먹잖아요. 이게 그렇게 혐오감을 느낀다던데? 맞습니까? 저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걸 너무너무 혐오한다 보면서 왜 저걸 혐오합니까 그랬더니 이 비주얼이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게 게 응아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냐. 누가 봐도 응아응아한 게 묻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곡물을 넣어서 비벼 먹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저걸 걷어내고 이 끙아 같은 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뭐 게살만 그래 뭐 삶아 먹던 뭐 어떻게 먹던 먹겠는데 저기다가 밥을 비벼서 이 맛이 기가 막힌데 하여튼 그 맛을 모르겠는데 저기다 밥을 비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꽤 오래 있는 사람도 저거 그래서 못 비벼먹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게장을 좋아해도 저 이제 비벼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는데 게똥에 국물 비벼먹고 아니야 답답합니다. 그거 진짜 답답한데 제가 그 이탈리아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말은 그거 게똥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게 끙아 아니에요. 게똥 아니야. 비주얼이 물론 얼핏 보면은 좀 오해 살만하긴 해. 걔가 전날 뭘 잘못 먹고 그죠? 이제 급하게 하면은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 이거 개똥이 아니라 이 회색은 개의 간 췌장이라고 불리는 소화샘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소화샘. 주황색 우리가 흔히 알 하는 거 이건 생식소. 난소기 때문에 똥이 아니에요. 개 몸 안에 있는데 그게 똥이겠습니까? 개 똥은 어딨냐면 이게 개지요 개 배딱지라고 보면 우리가 배딱지 이렇게 들잖아요. 배딱지가 이렇게 들리죠. 원래 이렇게 붙어있는 걸 이렇게 배딱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떼주잖아요. 이렇게 떼면은 배딱지 끝에 고기의 개항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왜냐면 요 배뚜껑을 따서 버리던지 아니면 여기 짜면은 식사하시면 죄송하지만 요 배뚜껑 같은 데를 누르면 그 끝에 항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똥 같은 게 이렇게 삐리리 나와서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 비벼 먹는 개 몸통에 있는 개 등딱지에 있는 거는 개똥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알려줘야 또 얘네들이 이 꽃게를 해결할 수 있죠. 저거 개똥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생식소관의 소화샘이니까 내장류라고 할 수 있죠. 내장류. 물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루이트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위기를 요리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탈리아 농업단체 회장이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바다에 개가 많은데 그거 한두 개 먹어서 요리 방법 몇 개로 꼬레에서 뭐 개를 찌고 개를 담궈서 먹는 게 해결이 되냐? 근본적인 대규모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 생각엔 그거 맛을 들이면 대규모 해결 방식이 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두 마리 먹지 않거든. 이게 멸종 위기가 나와요. 그걸 그 맛을 들이면 잘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애매한데 그 멸종 위기가 나온다니까. 나중에 뭐 알배기를 잡지 말라, 개 큰 것만 잡고 조그만 거 잡지 말라 이제 이런 거 따지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다 그렇게 가요. 아직 맛을 못 들여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고 맛을 들이면 멸종이다. 대규모 해결책이 아니라 멸종을 걱정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게 이탈리아인들이 아까부터 바지락 자꾸 먹는다고 개 보고 떼찌떼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지락은 이탈리아 토종 조개가 아닙니다. 들어온 지 200년, 300년 된 조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1980년대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봉골레 파스타에 요거 넣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요거 말고 옛날에 딴 거 넣겠죠. 넣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이고, 그럼 이건 뭐냐? 필리핀에서 가져온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바지락이 이탈리아인들이 넣어서 먹는 그거.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온 외래종은 오 맛있어요, 테이스트 굿 해서 괜찮았는데 두 번째 들어온 외래종은 아씨 이거 맛대가리도 없고 이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맛있는 놈은 웰컴했지만 맛없는 놈은 이제 재앙이 됐다는 건데, 외래종이 외래종을 먹는다고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맛을 들이면 된다. 둘 다 저희가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맛을 들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건 옛날에 슈컬즈에서 한번 했잖아요. 요거 주제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유럽의 저건 바다죠. 강에 큰 피해를 입히는 침입자가 있다고 또 갖고 왔습니다. 바다는 꽃게, 강에는 뭐가 있냐? 가물치 아니고요, 장어 아니고요, 오 맞습니다. 참게입니다. 자꾸 죄송스러워지네요. 갖고 왜 우리 거는 거기 가기만 하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이 참게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차이니스 미튼 크랩, 한마디로 털 주먹게, 정확히 중국 주먹게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들이 주먹에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참게가 주먹이 두툼해요. 뭐 이렇게 두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나라 이름은 참게입니다. 근데 아니 참게가 왜 유럽 강에 큰 피해를 입히나? CNN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게는 거의 파괴할 수 없는 존재다. 진짜 그렇게 나왔어. 인디스트럭터블하다. 무슨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참게는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요. 거의 파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고, 왜냐하면 참게는 거의 모든 것을 먹고 육지는 물론 담수와 바닷물에서도 생존하며 번식 속도도 매우 빠르다. 담수와 바닷물에 생존한다는 말은 어렸을 때 알을 낳을 때는 바다에 가서 알을 낳고 나중에 성체가 되면 담수로 올라와서 담수에 삽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기수역이라고 불리는 그 바다와 이 강이 만나는 그런 쪽에 참게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건 알겠는데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다. 볼드모트급이라는 건데 실제로 놀랍게도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 외래종을 뽑으면 참게가 들어갑니다. 이 학명은 에리오케이르 시넨시스. 멋있는 놈이네요. 우리 참게 불렀는데 앞으로 원래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에리오케이르 시넨시스. 야, 지금 무슨 멋진 보스목 같은데, 하여튼 요 놈은 원산지가 아시아. 당연하죠. 원산지가 이제 중국, 한국 이런 데입니다. 거기서 유럽과 북미로 아마 배를 통해서 이동됐지 않나 생각되는 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후루룩 짭짭인데 유럽에 가니까 토종 무척추 생물들의 지역적 멸종에 기여했다. 닥치는 대로 좀 죄송한 표지만 처먹는다는 거죠. 그런 분이셨구나. 닥치는 대로 먹는다. 그래서 보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KBS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요. 독일 라인강변을 점령한 참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생태계가 초토화됐다. KBS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KBS 뉴스입니다. 1~2년 자란 새끼들은 수십만 마리씩 떼지어 다시 민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먹이사슬의 상위 포식자인 참게는 독일의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바글바글하다는 그들의 거죠. 야, 부러운데 저게 저렇게 바글바글하다고? 근데 뭐 방법이 없다고 부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게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개입니다. 중국산 장갑게. 원산지는 중국 강국의 서해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지역이 얘의 원산지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조선 왕조 실록 보면 게장을 먹고 뭐 몸이 아프셨다는 거 나오죠? 그게 주로 꽃게가 아닙니다. 참게. 꽃게는 옛날에 잡기 어려웠지. 바닷속에 있으니까. 잡기 어려운데 참게는 잡기 쉽단 말이에요. 강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주로 게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참게를 먹은 거죠. 게장도 참게장이고. 그래서 저게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저 문제가 너무 커져서 놀랍게도 참게 박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클랜시예요. 무슨 게임 이름 같은데. 하여튼 프랑스, 벨기에, 독일, 남유럽 4개국 8개 기관이 참개 박멸을 위해서 하나로 뭉쳤다. 올 포 원, 원 포 올. 역시 유럽이죠. 자, 보통 이제 나토가 이런 걸로 뭉치는데 유럽은 그래서 올 포 원, 원 포 올로 참개 박멸. 어떻게 박멸하냐? 얘들이 머리를 쓴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혁신적인 참개 잡이 덫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엔트워프 대학교와 플랑드르 환경청이 참개 잡이 덫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뭐냐면 개가 바닥을 기니까 기어다니다가 요 틈으로 쏙 빠집니다. 그러면 위는 뚫려 있지만 보통 직선으로는 개가 못 올라오니까 이 안에서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 하다가 절로 쏘로 가다가 욱 해갖고 어획 바구니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덫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안 잡히고 개만 쏙 잡히는.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이제 물을 뺀 거고 물이 차 있으면 개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여기로 똑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막 방황하다가 절로 가서 결국에는 어획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는 덫이라고 하는데 다른 물고기엔 피해가 없고 참개만 잡는 덫이다. 이 세 개의 덫으로 큰 걸 만들어서 막 100만 마리 가까이 300만 마리 가까이 잡는 정도로 큰 효과를 보았다. 오, 그럼 됐네. 가서 보니까 얘네들의 또 걱정은 이렇게 잡은 참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걱정이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포획 한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 그걸 아니 차라리 그냥 안 먹을 거면 그냥 분쇄하면 되잖아. 안 돼. 유럽은 그게 안 돼. 왜? 동물 복지 규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동물 복지 규정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안 느끼게 죽여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것도 알려줘야 되나? 이탈리아에만 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렇게 모였다니까 네덜란드까지. 잘 들으십시오. 자, 컬리 영어로 한번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담그면 기가 막혀. 잘 담그면 꽃게 부럽지 않습니다. 잘 담그면. 이거 잘하는 집을 못 가봐서 그런데 요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뚝딱입니다. 진짜 참게장이 괜찮아. 우리나라 1kg에 4만 원이요. 4만 원. 야,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이거 반도체예요. 반도체 가격이 거의 살아있는 반도체가 이동을 하네. 움직이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요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 똥이 어떻게 똥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니까 요렇게 먹으면 빨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이거 한번 쭉 빨고 밥 한 숟갈 하면은 끝이야. 끝. 요거 알려드렸으니까 요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유럽에서는 그동안 저렇게 잡은 참게를 고민을 했대요. 독일에서는 과학자들이 게를 끓이거나 전기를 이용해서 인도적으로 죽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기를. 그래요. 개도 이제 전기 충격을 줘서 인도적으로 이제 개를 죽여야 되고요. 벨기에에서는 냉동을 한다. 양동이에 담은 다음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인도적으로 개를 죽이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고 죽은 개의 잠재적 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참 답답하죠. 죽은 개를 어디다 쓰냐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꾸 이거 알려드리는데 그 살아있는 거 게장 못 담그겠으면 매운탕 괜찮아요. 참게가 넣으면 시원해. 넣으면 이것도 또 꽃게탕 괜찮으니까 자 요렇게도 이제 금방금방 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참게가 커서 큰 게만 먹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조그만 것까지 다 잡으니까 중국에서는 큰 성체게만 먹지만 유럽에서는 주로 어린 게들이 잡힌다. 그러니까 어린 게들은 안 먹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요건 주로 우리가 7개로 먹긴 하는데 또 비밀이긴 한데 이게 또 잘하는 집의 영업 비밀까지 또 가려. 요거는 이거 잘 튀기면 거기다 소금 발라서 잘 튀기면 7개의 볶음이 또 기가 막. 요것도 밥 하나 나오면 그냥인데 참게로도 잘 해보면은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 답답한 유럽 아저씨들은 주로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갈아갖고 사료용으로 키로에 4만 원짜리를 사료로 쓴다니. 동물 복지용 비건 강아지용 사료도 키로에 4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키로에 4만 원이면 장난 아닌데 하여튼 그걸 사료로 지금 쓰는 게 유럽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참게님들의 행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올해 4월 미국 콜롬비아 강에서 참게가 잡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참게님들이 태평양을 건너갔죠. 태평양을 횡단해서 물론 배에 실려서 아마 평형수라 그러죠. 배 무게 잡는 그런 물 같은데 실려서 간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 강에서 참게가 잡혀서 또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이 종이 기록된 첫 사례라고 하는데 올해예요. 올해. 요 놈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콜롬비아 강에서 잡히신 참게. 머리 깨졌네요. 이 머리 지금 봤네. 이 개 아저씨 머리 깨졌네. 팍 찍혔네. 팍.
어부님이 아마 화나셔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저 멀리 미국까지 진출하신 K 참개님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저 오리곤주에서는 참개가 잡히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미국도 게 먹지 않냐? 잘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먹어요. 쪄서 먹기도 하고 뭐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먹으면 되지 않냐? 미국의 대표게, 미국 서해안에서 잡히는 대표게가 던저니 스크랩이라고 하는 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 누구나 아는 국민게래요. 서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국민게라고 하는데 얘의 크기가 25cm까지 자란대. 최대. 참게의 2배, 꽃게보다 큰 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선 제 생각에 왼쪽 게를 먹다가 오른쪽 게를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왼쪽 게만 먹다가 오른쪽 게, 야, 이거 뭐 발라 먹을 게 있나? 거기다 간장 묻혀갖고 쪽쪽 빠는 건 좀 굳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 아, 느낌이 그렇긴 해요. 그래, 역지사지라고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왼쪽 게를 먹다가 이 오른쪽을 보니까 야, 이거를 도대체 뭘 있다고 그걸 또 빨아서까지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참고로 전더니 스크랩이란 게는 아까 말씀드렸지, 저 미국 서부의 상징과 같은 해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아주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맛있게 먹는 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참게가 뭐 미국 서부에서 지금 발견돼서 난리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던저니 스크랩 요 놈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침입을 해주면 좋겠다. 아, 좋겠다라는 뭐해도 부산에서 그 청계 들어와서 부산이 지금 그거 보호하느라고 난린데, 요 정도 되는 애가 우리나라에 침입을 해주면 야, 끝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되나? 요거 오면은 우리 뭐 어부분들의 수익 증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이 말 듣고 입맛이 군침이 싹 돌아서 나도 한강 가서 참게 잡아야지. 마치 독일처럼 한강에서 참게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호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요. 유럽에선 재앙, 뭐라고 100대 침입 생물, 한강에서 참게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벌금 50만 원이에요. 과태료 50만 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한강에 가끔 막 홍수 오고 그러면 이 강 따라서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개들이 막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다리에 묶고 아니면 옆에 있는데 올라서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잡으면 벌금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고 있다. 놀랍게도 1990년대부터 참개 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멸종 위기로 양식 사업도 해요. 요즘엔 양식 그래서 많이 하십니다. 1994년 뉴스인데, 멸종 위기 임진강 민물 참개 양식 성공. 무분별한 남획.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희귀성 어종. 예, 참 거기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참게를 너무 후루룩 짭짭하셔갖고 요즘에 가격도 비싸고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멸종위기도 됐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환경부에서는 참게 방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류해. 좀 와줘. 던저니 스크랩, 그래, 좀 와봐. 방류해줄게. 와봐. 오면 우리는 방류야. 어린 동남 참게 10만 마리 방류. 올해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이렇게 우리는 방류하는데 오라는 데는 안 오고 가지 말라는데 거기 가갖고 뭐 침입 쪽 이런 표현을 듣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프고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 말씀드리면, 한국에 나와서 세계를 떨게 한 원탑은 따로 있습니다. 전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침입한 생물로 따지면 이게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원탑. 말이 필요 없다. 가물치, 다람쥐 아니고요. 그렇게 큰 놈 아니에요. 바로 얘는 장수말벌 아니고요. 바트라코키트라움 덴트로바티티스. 얘가 원탑입니다. 일명 BD라고 불려요. BD.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트라코키트리움 덴트로바티티스. BD가 한국에서 나와서 세계를 떨게 한 원탑입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경쟁자도 없어. 경쟁자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뭐냐? 일명 우리나라 말로는 항아리 곰팡입니다. 항아리 곰팡이. 이게 무슨 질병이길래 이게 한국에 나와 세계를 떨게 한 겁니까? 이거는 양서류, 개구리 키우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뭐 하는 애입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 개구리를 멸종의 위기에 빠뜨렸던 곰팡이입니다. 이 세계적 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종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전 세계 양서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 이게 사이언스지예요. 사이언스지 표지에 있는 개구리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구리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국 개구리야 저거. 한국 개구리가 사이언스지 표지를 차지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바트라, 코트라, 뭐 덴트로, 모시기, 비디, 항아리 곰팡이 나는 못 들어봤는데 과장 아니냐?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질병은
전 세계 양서류 개체군을 황폐화시켰으며 500종이 넘는 개구리두급이 도룡뇽의 감소를 가져왔고 전체 종의 7%를 날려버렸다. 홀롯의 대멸종의 일부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다중 멸종을 초래한 곰팡이다. 말이 무시무시한데 홀롯의 대멸종이 뭐냐? 말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면 홀롯의 시대가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홀롯의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 때문에 진행 중인 대멸종. 6번째 멸종 뭐 이렇게 부르죠. 인류세 멸종 이렇게 부른대요. 인간 때문에 생긴 대멸종이 지금 홀롯의 대멸종인데 그 홀롯의 대멸종의 일부로 항아리 곰팡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를 좀 보면 이 곰팡이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많은 종을 멸종시켰다.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파괴한 전염병. 최소 90종이 멸종됐고요. 491종이 심각한 감소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종을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빠뜨린 곰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 곰팡이, 저 병균을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서류라 그랬는데 개구리 말고 도룡뇽에게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해요. 유럽 도룡뇽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면역을 키우지 못했고 2013년 이후로 네덜란드에서는 여기서 보호하던 도룡뇽이 99.9% 멸종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유럽에서 연구실에서 저 항아리 곰팡이를 갖고 실험을 해봤대요. 왼쪽에 있는 게 유럽 불도룡뇽 파이어 살라만다입니다. 얘한테 잔인한 놈들이 건강한 도룡뇽을 한 마리 잡아온 다음에 그 항아리 곰팡이 포자 하나를 등에 떨어뜨려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걸 굳이 포자 하나, 진짜 포자 하나? 왜냐면은 얼마나 노출이 돼야 도룡뇽이 죽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과학적으로 이만큼 노출돼야 되는지 이만큼 노출돼야 되는지 포자 하나를 등에 똑 떨고 봤는데 포자 하나가 떨어진 불도룡뇽이 곧 폐사했다고 합니다. 포자 하나.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단 하나의 포자가 닿아도 도룡뇽은 죽는다. 근데 문제는 도룡뇽도 짝짓기를 하니까 얘들 짝짓기 할 때 뭐 무엇을 비비잖아요. 그러면 그때 포자가 퍼지면은 그냥 전부 몰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아리 곰팡이라는 거에 감염된 개구리는 어떻게 되냐? 저 곰팡이는 왜 개구리를 죽이냐면 피부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피부에 서식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좀 같은 존재래요. 이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 그리고 피부 안에 있는 물질을 자기 영양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피부에 붙어서 뭘 하건 말건 사실 별 상관없는데 뜯어버리면 되고 하는데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하죠. 또 피부가 수분 공급도 하고. 근데 이 곰팡이는 그걸 딱딱하게 만들어갖고 그걸 각질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질. 우리로 치면 각질로 만들어버려서 피부 호흡을 막고 수분 공급을 막고 삼투압 조절을 방해해서 종에 따라서 나오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피부병, 습진, 무좀 이런 거 걸리면 그 치료 잘 안 되거든요. 약 열심히 발라도. 근데 뭐 개구리는 약도 없으니까 피부 습진 걸리면 가는 거야. 뭐 무좀 걸려 각질화돼 가는 거야. 얘는 피부가 촉촉하고 거기서 부들부들해서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렇게 껍질이 떨어지면 뭐 당연히 100% 치사율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곰팡이 해결할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첫 번째, 고온 치료법이 있대요. 40도씨 가깝게 높이면 곰팡이가 사멸한다. 근데 그건 이제 암세포 치료법과 비슷하죠. 암세포는 40도 위에서 사멸한다. 그쵸? 사멸은 하는데 걸린 숙주도 죽죠. 60도에 넣으면 죽겠지. 아니 100도로 끓이지 100도로. 그래서 고온 치료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뭐 양서류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개구리나 도룡뇽이 죽으니까 고온 치료법은 안 되고. 고온 치료법은 그게 치료법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중저온 치료법도 있다고 합니다.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며칠 동안 넣어두면 곰팡이가 사멸한다. 근데 야생에서 25도에 30도씨에 도룡뇽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방법이 아니고 화학적 치료법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습진약 바르고 무좀약 바르듯이 약을 바르면 돼. 근데 문제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소독을 하는 건데 그럼 곰팡이 잡겠다고 강과 하천에 피부병 약을 화학물질을 뿌리면 그래 그 곰팡이 죽겠지. 그 곰팡이 죽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을 갖다 뿌리면. 근데 그거 잡겠다고 그걸 뿌리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야생 개체군에서 이 곰팡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멸종을 막기 위해서 개구리 양수를 잡아다가 실험실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서 일부 군체를 살려두고 어떤 멸종이 지나가면 다시 풀어놓고 뭐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야생 개체군에서 이 질병을 방지할 효과적인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치명률이 100% 방제 방법은 없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서류 수입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사이언스지에서 2018년에 이 곰팡이에 대한 논문을 냅니다. 이 곰팡이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왜냐하면
50년, 1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양서류를 멸종으로 만들고 있는 곰팡이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1990년대 이후에 또 2000년대 이후에 유럽의 양서류를 휩쓸고 있으니까 이 곰팡이가 어디서 왔냐? 이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체 시퀀싱을 이용해서 현재까지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의 기원을 규명해봤다. 유전자를 돌렸다는 거죠. 유전자 검색으로 요놈 어디서 왔는지 여기 돌려보고 여기 돌려보고 여기 돌려보고 해서 오리진을 찾아서 왔더니 우리는 이 곰팡이의 근원을 한반도로 추적해냈다. 코리안 페니슐라. 그 왜 또 우리 이거 BD가 한반도가 원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야 그거 어디서 왔는데? 우리 뭐 저 누룩 만들다가 갔나? 된장 만들면 곰팡이 그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한반도가 이 곰팡이의 생물적 다양성의 지리적 핫스팟이자 현재 전 세계 양서류에 기생하는 이 계통들의 최초 기원임을 시사한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 곰팡이도 뭐 B, D가 있고 또 뭐가 있고 한데 이 계통들의 최초 오리진이었다. 왜 또 좋은 게 오리진이어야지? 오리지널 소스가 코리안 페니슐라에서 왔다는 거죠. 지리적 핫스팟. 이거 가서 읽어보니까 이 곰팡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데는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걸로 퍼진 거니까. 퍼진 것만 거기서 번성하잖아요. 여기는 뭐 A, B가 있고 여기는 A, B, C가 있고 여기는 A, B, D가 있네. 이렇게 뭐 어떤 C, D가 있고 근데 한반도를 검색해보니까 A, B, C, D, E, F, G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놈들이 여기서 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 곰팡이의 지리적 핫스팟 A에서 Z까지 이놈들이 여기 다 있네. 여기서 간 최초 기원이지 않냐? 라고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억울한 게 우리는 항아리 곰팡이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뭐 개구리가 막 죽고 그러지 않아요. 뭐 개구리가 항아리 곰팡이 때문에 멸종위기를 맞는다. 뭐 우리나라 도롱뇽 있어요. 도롱뇽이 항아리 곰팡이 때문에 막 괴로움을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는데 잘못 연구한 거 아닙니까? 연구 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양서류는 이 질병에 면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미안해요. 야, 그렇구나. 우린 이미 다 저거에 갈놈은 다 갔죠. 그쵸? 여기서 뭐 1000년, 뭐 2000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갈놈은 갔어. 습진 걸려서 죽을 놈은 다 죽었지 이미. 면역이 있는 놈만 살아남은 게 지금 코리안 프로그들이고요. 코리안 살라반다들은 이런 거 없으면 가는 겁니다. 없으면 가기 때문에 한국 양서류는 이 질병에 면역이 있었다. 우리가 오리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항아리 곰팡이로 뭐 죽은 개구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죽을 놈은 다 죽었다. 그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생각해봐야죠. 그렇다면 어느 놈이냐? 우리나라 개구리가 한두 종류가 아니거든요. 무슨 뭐 청개구리도 있고 무슨 뭐 참개구리도 있고 뭐 많아요. 뭐 북방산 개구리의 모델 누구야? 최초 유포자 범인은 누구냐? 놀랍게도 범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범인을 찾았는데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에 가서 따르면 이 곰팡이가 한국에서 처음 병원성을 띠기 시작한 후 다양화되어 전 세계로 퍼졌다고 추정하는데 이 연구는 아까 제가 사이언스 연구지 연구겠죠. 전 세계의 균주가 모두 한국의 무당개구리를 감염시키는 곰팡이에서 유래되었다. 무당개구리 잡혔죠? 그래서 전 세계 양서류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게 바로 한국의 무당개구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가끔 보면 지금 이건 너무 화려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고 좀 등은 좀 갈색 티티하거나 녹색 티티한데 배가 저렇게 빨간색 까만색이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무당개구리인데 요즘은 좀 보기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작습니다. 4에서 5세 정도의 소형 개구리라고 하는데 얘가 범인이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사실은 사이언스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이언스지 표지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얘가 보무도 당당한 코리안 무당개구리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주술사 개구리 샤먼 아닌가? 코리안 샤먼 프로그 무당개구리 영문을 잠깐 정확히 안 알아봤는데 샤먼이지. 샤먼 이렇게 하는 우리 무당개구리님이 전 세계 양서류를 공포에 정말 멸종으로 몰아넣었던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안 좋은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너무 또 한국산 뭐 이 생물들이 나가서 안 좋은 것만 했을까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검은 반도체 김에 의해서 세계 1위에 도전한 한국 수산물 요 얘기 한 2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김으로 재미 좀 봤거든요. 요번엔 굴입니다. 자 세계 굴 수출 1위의 해양수산부가 올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다음엔 굴이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 목표예요.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 단백질, 아연, 오메가 굴 많이 먹으면 좋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좋아. 단백질, 아연, 오메가 이게 좋아요. 거의 좋다니까. 물론 저는 워낙에 하기 때문에 별 필요는 없는데 형님들한테 좋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출 유방 상품. 참고로 대한민국은 세계 3위 굴 수출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1위, 중국 2위, 한국이 3위. 이걸 1위로 만들자는 거죠. 세계 1위 굴 수출 국가. 생산량으로 치면 대한민국이 굴 생산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반칙이에요. 반칙이야. 중국인데 중국이 압도적인 거의 15배가 넘는 1위인데 물론 여기는 생산해봐야 지들이 다 먹기 때문에 수출량이 생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프랑스는 생산량은 적은데 지들이 잘 안 먹어. 먹는 게 작아. 그리고 비싼 걸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2위인데 우리는 적절하죠. 그래서 수출 1위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굴 생산의 문제는 시설이 낡고 인구 고령화, 시설이 노후화 그리고 또 이 생굴 위주의 소비 문화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미래 수요가 감소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선호도를 보면은 또 우리 2030 아저씨들은 굴 잘 못 먹는 분 많죠. 어른들은 굴 선호도 그러면 수산물 중에 3위, 세 번째로 꼽았다 그럽니다. 20대는 굴 선호를 하냐 그랬더니 15등으로 꼽았대요. 안 먹는다는 말이죠. 30대는 12등, 40대는 8등, 5060 형님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여기도 어우 하면은 이게 약간 호불호를 타는 게 있는데 특히 좀 위생의 문제가 있죠. 2030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굴을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육상, 해상 오염원 차단, 생산해양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세계 1위 굴 수출 생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굴 직접화 단지, 전용 어항 조성 좋습니다. 자, 거기 반도체 단지를 연상케 하는 첨단 생산 시설과 기술 혁신, 3나노 굴, 5나노 굴, 그쵸, 블랙웰 굴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전 세계 굴 시장을 이제 한국 굴이 쫙 덮을 날이 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굴 직접화 단지 조성 검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굴의 또 약간 문제는 좀 알굴로 많이 팔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저렴해. 알굴로 나가면. 알굴은 뭐냐? 다 벗겨갖고 껍질 뜯고 다 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알알이 포장한 거 있잖아요. 알굴. 근데 좀 싸죠. 근데 유럽 굴들은 요 개체굴이라고 하나하나가 껍데기에 달려있고 크고 요 하나를 요리 하나를 하고 이렇게 좀 비싼 집에 가서 나오는 요걸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가격이 저렴한 알굴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한다 그러는데 개체굴 유럽에서 파는 굴들 그 굴 종자를 좀 연구해서 값비싼 개체굴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굴 생산량 30% 증가, 수출 100% 증가, 검은 반도체 김 그리고 하얀 반도체 굴. 검은 반도체는 김이고요. 하얀 반도체는 굴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다 내년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검은 반도체는 김인데 하얀 반도체는 뭘까요? 그러면 굴이요 하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2030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는 그런 하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이 하얀 반도체의 제철입니다. 하얀 반도체는 여름엔 안 먹어요. 여름에 안 먹어. 여름에 누가 그걸 잘 안 먹고 날 추워지면 먹거든요. 10월, 11월, 12월부터 1월까지 지금이 제철입니다. 내일 굴 하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아니면은 익혀서 잘 익히셔서 굴 요리가 괜찮은 거 많거든요. 맛있게 드시기를 기원합니다.